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03페이지 하단 부분 대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의 과정이 지하철 지도와 같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이 우리 생체 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서 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일부 다시 한번 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면서 사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밑에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을 크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화작용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이화작용이죠? 그대 생체 분자들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그에 비해서 반대로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그대 생체 합성, 그대 생체 분자를 합성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이런 맵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이요. 다음 페이지요. 자, 10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 A, B, C, D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B, C, D. 자, 이거를 그림 4-9에다가 다시 이제 그림을 그려놨네요. 자, A, B, C, D가 결국은 A가 맨 마지막에 D라고 하는 종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B, C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B와 C를 중간 생성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간 생성물. 근데 이러한 중간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4-9 각각의 단계에 효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로 바뀔 때는 효소 1번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하고 또 2번, 3번이 관여함으로 해서 C가 만들어지고 최종 여기서는 D가 아니고 Z로 표시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 다시 나오겠지만 대먹임 억제란 말이 나와 있어요. 생체에서 필요한 Z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안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 최종 산물이 최초 효소 반응에다가 이제 충분하게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마 라고 하는 신호를 거꾸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먹임 억제가 되겠죠. 우리 교과서 104페이지 4-1을 보게 되면은 세포는 대사 경로를 조절한다. 그래서 이렇게 A에서 중간 생성물을 거쳐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다음과 같은 흐름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다. 1번 효소 농도의 조절입니다. 효소 농도의 조절. 그래서 방금 대먹임 억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최종 산물이 최초 작용하는 효소, 이게 꼭 최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활성을 억제하거나 더 이상 효소가 안 만들어지도록 효소의 농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첫 번째 효소의 조절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서 조절자를 생성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세 번째 가역 반응을 촉진하는 두 개의 다른 효소를 또 이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세포 내 세포 소기관 안으로 효소들을 고립시킨다. 예를 들어서 라이소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라이소솜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요소가 따로 있다. 자, 라이소솜은 다른 세포 내 소기관 세포에 비해서 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작동하는 효소들은 산성 환경에서 효소 활성도가 제일 높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 결국은 또 이제 이러한 효소의 작용은 에너지 대사, 동화와 이화작용에 관여하죠. 그래서 ATP와 ADP의 비율을 최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 105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조절, 가역 반응, 세포 내 고립, 이런 말들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10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4-10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왼쪽은 가역 반응이라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자, 오른쪽의 비가역 반응은 포도당과 인산기가 만나서 헥소카이네즈라고 하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
유인산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포도당 유인산이 거꾸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가역적이다. 즉 거꾸로의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역 반응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탄산이 만들어지는데 탄산 탈수 요소가 작동하게 되면 탄산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 탄산이 탄산 탈수 효소에 의해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서 분해될 수 있는 가역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의 그림 봅시다. B의 그림. 자, B의 그림에 만약에 포도당 유인산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과 인산기를 거꾸로 또 이렇게 분해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또 물론 A와 B 같은 경우에는 A는 하나의 효소를 양쪽 방향에 사용하는 가역 반응이고요. B의 경우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효소를 필요로 하는 가역 반응이다. 그렇게 정리를 내려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연속 문제로 갈게요. 연속 문제. 1989년 연구자들은 태이삭병을 유발하는 세 개의 유전적 변이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이 발견을 통해서 헥소자미니다제 A가 정상보다 더 낮은지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이 아닌 혈액세포를 이용하여서 세 개의 유전자 변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지를 찾는 새로운 질병 보유자 검사 방법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인가?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왜 태이삭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유전자 검사가 헥소자미니다제 A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보다도 더 정확할까? 그 다음에 효소 활성 검사가 유전자 검사보다도 더 정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질환 검사에 유전자 검사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유전병이라면 유전자의 변이, 즉 유전자 변이를 정확하게 검색하는 방법이 더 정확하겠죠. 효소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조절될 수 있겠고, 또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성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정답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3 이화 경로에서 ATP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화 경로에서 ATP가 생성이 된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정화시간에 배웠던 아주 복잡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ATP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ATP를 생성하는 단계예요. 자, 거기 보니까 맨 먼저 이제 ATP가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 해당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피로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요. 근데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글리세롤이 필요하고 아미노산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NAD가 NADH로 만들어내네요. 또 이 과정에서 ADP가 한 분자에 또 ATP를 만들어내네요. 왼쪽이에요. ATP 생산. 생체 분자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여 ATP로 전환하는 이화 경로가 포도당의 유기성 호흡에 대한 전체적인 모식도로 요약이 되는 이 그림이에요. 자, 방금 내가 이제 해당 과정을 봤어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뭐예요? 시트르산 회로예요. 시트르산 회로. 자, 그 다음부터의 반응은 어디서 일어난다?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자,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아세틸코에이로. 이 과정에서 또 NAD가 NADH로 바뀌네요. 자, 아세틸코에이는 시트르산 회로라는 것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막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 과정에서 ATP가 생성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네요. 또한 고에너지 전자와 수소이온이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로 연결이 되죠. 그럼 이 전자 전달계에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즉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 호흡을 하는 거죠. 물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교과서 중간 이 내용의 그림의 중간요. 두 가지 반응.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회로는 직접적으로 적은 양의 ATP를 생산한다. 자, 포도당이 분해될 때 ATP가 나오고요. 또 아세틸코에가 한 바퀴 삥 돌 때 ATP가 나오네요. 그렇지만 ATP 합성에서의 이들 경로의 중요성은 자,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NADH가 만들어졌어요. 물론 여기에 FADH2도 만들어지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걸 생략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 여기에 고에너지 전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전자 전달기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아래쪽에 포도당의 유기성 대사는 포도당 한 분자에서의 에너지 생산은 다음 두 개의 화학식으로 요약이 되네요. 화학식으로 요약이 됩니다. 자, 결국 포도당이 최종적으로 ATP가 만들어질 때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럼 ATP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DP가 필요해요. ADP에 인산기를 하나 더 전달해 줘야 되죠. 그러므로 해서 산물은 뭐가 나옵니까? 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 나오듯이 이산화탄소 나오고 여기에 물 분자가 또 빠져나오고 ATP가 나오죠. 이 과정에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ATP가 30에서 32개라는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6분자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고 6분자 이산화탄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건 어디서 왔다? 포당은 C6H12O6입니다. 이것과 6분자의 물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즉 우리가 A와 B가 C와 D로 바뀔 때 A에 해당하는 것은 포당이고 B에 해당하는 것은 6분자의 산소고 C에 해당하는 것은 6분자의 이산화탄소, D에 해당하는 것은 6분자의 물분자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 그림은 앞에서 봤던 해당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준 그림인데 정확 시간에 이건 배웠기 때문에 한번 그 기억을 다시 끄집내 보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 동안에 한 분자의 포당이 1년의 효소 촉매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필요부산이 몇 개 만들어지죠? 2개가 만들어져요. 2개가 만들어져요. 자, 거기 보니까 기호를 한번 잘 우리 생각합시다. 동그라미 탄소, 그냥 하얀 동그라미는 산소, 인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해당 과정의 주요 특징을 먼저 한번 봅시다. 해당 과정에서는 6탄당의 포당 한 분자, 탄소 6개짜리 포당 한 분자가 자, 맨 밑에 쭉 내려가니까 피부로산 두 분자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그림 포당을 봅시다. 포당을 보니까 까만 점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포당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맨 먼저 자, ATP를 생성하는 줄 알았지만 ATP를 필요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포당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인산기와 결합을 합니다. 인산기와 결합을 해요. 자, 왜 결합을 해야 될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당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혈액에 있는 거죠. 혈액에 있는 것이 이제 간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들어온 포당을 다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포당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줘야 될 거예요. 이때 인산기를 붙이는 거예요. 인산기를 붙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ATP에 있는 인산기 하나를 6번째 탄소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6인산. 이 말은 포도당의 6번째에 인산기가 하나 붙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놈은 다시 세포막을 통과해서 혈액 속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세포 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놈들이 과당 6인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때도 또 인산기가 하나 더 붙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1번에 인산기가 붙게 되죠. 1번에 인산기가 붙게 돼요. 그래서 1번과 6번에 인산기가 붙는 이런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요. 자, 그럼 여전히 여기서는 인산기가 두 개 붙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림이 이제 탄소의 숫자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림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전체의 탄소 숫자는 둘, 넷, 6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처음에는 포당 육각형인 것이 5탄당의 형태의 오각형으로 바뀌면서 산소 두 개가 이렇게 쭈삣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죠. 쭈삣하게 올라가는 형태, 1번과 6번 탄소입니다. 그 6번 탄소에 인산기가 하나씩 붙어있는 이런 형태를 과당 1, 6 인산, 근데 두 개 붙어있기 때문에 2 인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이것이 뭘로 바뀌죠? 반으로 나누어지네요. 반으로 나눠진 것을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합니다.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다시 뭘로 바뀌냐 하면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그 과정을 좀 생략할게요. 이걸로 바뀌고요. 이 과정에서 다시 그 다음 단계에서 1,3,2인산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에서 1,3,2인산 글리세르산이 만들어질 때 NADH가 한 분자 만들어지네요. 자, 그런데 과당 1,6,2인산이 6탄당이 화살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죠.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6탄당이 3탄당짜리 두 개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NADH가 생기면서 인산기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 생각하지 말고요. 그것이 인산기가 하나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1번에 있는 인산기가 빠져나가면서 3인산 글리세르산이 됩니다. 3인산, 세 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게 인산기가 2번으로 옮겨가요. 2번으로 옮겨가요. 옮겨가면서 2인산 글리세르산이 되고, 여기에 탈수 작용이 일어나면서 포스페놀 피루보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자, 거기 보면 빨간 걸로 222 적어놨고요. 3탄당부터는 222 적어놨죠. 이게 지금 두 개 곱하기 2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페놀 피루보산에 있는 두 번째 인산기가 또 빠져나오면서 ATP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탄소 3개짜리인 피루보산 2개의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ATP가 처음에는 사용되었지만은 뒤에는 ATP가 만들어지네요. 초창기에 사용된 ATP는 몇 개예요? 처음에 포당 6인산 만들어질 때, 그 다음 과당 162인산 만들어질 때 두 개가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ATP는 몇 개 만들어지죠? 1,3,2인산 글리세롤산이 만들어질 때 하나, 1,3,2인산 글리세롤이 3인산 글리세롤산으로 만들어질 때 ATP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포스페놀 피루보산이 피루보산으로 만들어질 때 ATP가 하나 만들어지죠. 근데 각각 곱하기 2잖아요. 두 개가 소비되면서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는 총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서 고에너지 결합인 NADH도 만들어지지만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ATP는 아니죠. 자, 주요 특징은 뭡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해당 과정에서 6인산 포당 한 분자가 3탄당인 피루보산 2분 두 분자가 되고요. 해당 과정의 두 단계에서 ATP로부터 에너지 여유가 필요하다. 다른 단계에서는 ATP나 NADH의 고에너지 전자로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자, 이 과정에서는 산소가 지금 필요 없어요. 그죠?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해당 과정은 포당의 유기성과 무기성 대사의 공통적인 경로다.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경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 피루보산이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왔어요. 마이토콘드리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피루보산은 코A라고 하는 조효소입니다. 코A와 반응하여서 옆에 있는 설명 1, 2, 3, 4 초록색 같이 보면서 같이 보세요. 코A와 반응하면서 NADH와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네요. NADH와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CO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아시드코에입니다. 아시드코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피루보산에서 유래된 탄소 두 개의 아실 단위와 조효소 A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탄소 3개짜리가
아세틸코아인으로 되면서 탄소가 몇 개로 돼요?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탄소가 2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분자의 탄소 아실 단위가 5번입니다. 5번 가기 전에 4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세틸코아인은 바이타민인 판토텐산에서 생성이 된다.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야지만이 이 대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소와 같이 조효소도 반응 중에 변화되지 않고 재활용된다. 아까 효소는 뭐라고 그랬죠? 반응에 참여하면서 그 반응 자체의 속도를 증가시키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조효소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자, 5번 볼게요. 탄소 2개의 아실 단위는 뭐가 만납니까? 옥살로아세트산, 갈로열곱 4C이 되어 있죠. 탄소가 4개라는 거예요. 탄소 4개짜리와 만납니다. 그래서 2개짜리의 아실 단위가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탄소 6개짜리로 바뀌죠. 여기 바로 5번 반응이고요. 6번 반응은 이제 탄소 6개가 됐어요. 이 6개가 아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7번으로 갈게요. 7번으로 가니까 NAD가 NADH로 만들어지네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탄소를 하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OC가 되죠. 탄소가 5개예요. 그 다음 이것이 숙신일 코에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NADH가 또 만들어져요. 이 과정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코에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코에이가 필요하다. 자, 숙신일 코에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숙신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코에이가 떨어져 나가요.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죠? GTP가 만들어져요. GTP는 아데닌 대신에 구아닌이 들어가 있는 ATP 유사한 모습이죠. GTP가 만들어지고 이 GTP에 전달되었던 인상기가 ADP에 전달되면서 ATP를 만든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서는 ADP를 ATP로 직접 만들지 않고 GTP를 만드는 것을 경유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제 숙신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숙신산이 퓨마르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뀝니다. 이 퓨마르산이라고 하는 걸로 바뀔 때는 자, 탄소의 유입은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FADH2가 생기네요. FADH2. 자, 이 퓨마르산은 물 분자 하나를 흡수하면서 말릭에시드, 말산으로 됩니다. 말산은 NAD에서 NADH를 만들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됩니다.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다시 이 과정을 한 바퀴 돌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전체 NADH가 몇 개 만들어집니까? 위에서 1개, 밑에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고, 또 FADH2가 하나 만들어지죠. 또 ATP가 하나 만들어지고, 물이 한 분자 들어가고,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 3탄당의 피부르산이 코A, 조효소였죠. 이거와 반응하여서 아시드 코A의 반응으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또 코A는 재활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고에너지 분자인 NADH와 FADH2가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전자전달계라고 그랬어요. 전자전달계. 시트르산에서 나온 고에너지가 전자전달계 과정. 거기 보니까 짙은 파란색이 있죠. 밖에 있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 안쪽에 있는 막이고, 바깥쪽은 노란색 쪽은 세포 기질 쪽이. 이 과정은 지금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외막, 내막. 그래서 세포 내막 쪽에 뭐가 있어요? 전자를 전달하는 단백질들이 박혀가 있어요. 그래서 고에너지 전자를 1단계, 2단계, 3단계 전달해버리죠.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H 플러스 이온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직접 내막으로 못 들어오고 전자전달계를 형성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에 H 플러스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전자력이 한 바퀴 삥 돌면서 다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면은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에서 축적된 H 수소이온 농도가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농도 기울기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생겨요. 이 에너지의 힘으로 ATP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 전자가 NADH로부터 온다면은 세 분자 ATP가 만들어지겠고, FADH2에서 그 에너지 전자가 전달된다면은 두 분자 ATP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거기에서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사이, 자, 어떤 거는 화살표가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건 NADH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FADH2를 의미하죠. 그래서 수소를 받아들이는 구멍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NADH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수소를 받아들이는 구멍이 있고, FADH는 첫 번째 구멍은 열애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H 플러스 들어오는 구멍이 상대적으로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ATP의 생성량도 3분의 2로 줄어든다. 이걸 우리가 화학 삼투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물 분자가 다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다. 산화적 ATP가 만들어진다. 인산기가 결합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1페이지 보게 되면요, 맨 위에 포당 한 분자가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내용들이 이 교과서 중간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무기성, 유기성 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